의하면 어떤 시기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거. 나는 장투를 할 때는 쪽에 비중을 가장 크게 잡고, 뭐 이건 내가 조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렇고, 주는 거의 안 담는 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12시가 다 된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산업이 사실 있거든요. 어떤 거죠?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의류 쪽 소비재 산업입니다. 이쪽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될지 생각보다 막막하더라고요. 어떤 순서로 소비재 산업을 공부하면 좋을지 도움을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팍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아, 어떻게 알고? 뭐 만약 한 산업을 정해서 쭉 파고 싶다고 한다면은 산업의 밸류체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훑어야겠지. 산업의 밸류 체인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이제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고객들한테 소비가 되려면은 여러 단계를 보통 거치잖아.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밸류체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연구 개발부터 뭐 디자인, 생산, 마케팅, 유통 뭐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의 밸류체인을 알아야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의 수익성, 성장 전망을 평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특히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밸류체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 떠오르는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필요하다. 그 정도는. 그러면 산업의 밸류 체인은 좀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거는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의 사업 보고서랑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읽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어 조선 산업이라고 해보면은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뭐 현대중공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한 척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부품이나 뭐 소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배를 움직일 때 필요한 뭐 엔진도 있고, 선원들이 머무는 거주 공간들도 필요하고, 선체를 칠할 페인트도 있고, 선체를 만들 때 후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 엔진을 만드는 기업으로 HSD 엔진, 후판은 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품 배라는 게 하나 나오기 위해서 어떤 부품이나 장비나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 정도 내려가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최근에 핫했던 2차전지도 똑같지. 완성차 업체들 사이에서 전기차 열풍이 불었던 거잖아. 그래서 2차전지 수요도 증가했던 거니까. 근데 자동차 기업이 그 2차전지를 어디서 사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간단하게 그냥 찾아보면은 LG엔솔이든 삼성 SDI든 뭐 CATL이든 2차전지 완성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나온단 말이야,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2차전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어떤 소재나 부품들을 어디서부터 공급받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다라고 할 수 있어. 양극재랑 음극재랑 뭐 분리막이라는 게 필요하네.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또다시 양극재 안에서 전구체라든지 원재료를 사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점점 파고들 수 있는 거지, 아래로. 그럼 밸류 체인을 좀 이해하고 나면 그걸 투자에 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걸까요? 산업 밸류 체인을 이해하면 어떤 시기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너가 이해하기 쉽게 의류 업종을 예로 들어보면은 패션 산업의 트렌드가 친환경의 거시적인 트렌드를 따라서 소재도 친환경이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잖아. 그러니까 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만 관심을 갖고 투자했으면은 그런 친환경 패션 사업을 하고 있던 뭐 파타고니아 같은 그런 기업에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근데 재현이가 밸류 체인에 대한 공부가 뭐 되어 있다면 친환경 패션 소재에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단기 투자를 할 때도 그런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 거래를 하겠지. 뭐 아니면 브랜드에서 경제적 해자가 강력한 뭐 LVMH나 뭐 에르메스 이런 걸 투자했을 수도 있고. 코로나 때 다들 실내에서 뭐 잭시믹스나 룰루레몬 같은 거 많이 입었었잖아. 그때 해당 브랜드들보다 스판덱스 원료를 판매하는 효성 TNC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큰 폭으로 올랐던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 의류 산업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결국 우리 일반인 대중들이잖아.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이해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말고도 좋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나 기회가 좀 많아지는 거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벤트 드리븐 매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터졌다고 했을 때 밸류 체인의 단계마다 주가에 반영되는 변동성이 차이가 나기도 하나요? 그렇지. 기업이 밸류 체인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통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한테 전달되는 뉴스 같은 거는 최종 소비자랑 보통 가까운 기업일수록 크게 영향을 받고, 제조 쪽에 있는 기업들은 제품 가격이나 생산 비용, 뭐 환율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받지. 그래서 회사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지셔닝이 좀 다르고, 기업의 밸류 체인의 위치를 조금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지. 그럼 밸류 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을 투자할 때는 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할 때 밸류체인 상단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상위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상위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수익률도 저조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위 그룹주 매수할 때 밸류체인 상단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밸류체인 하단 업종을 투자할 때는 핵심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고, 밸류체인 하단인데 의존도가 낮은 편이라는 거는 기술력이 높거나 자체적으로 경쟁력들이 있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갑 같은 일,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도 ASML 같은 기업들 보면은 분명히 밸류체인 상으로는 하단에 있어서 의뢰의 입장일 것 같지만 사실상 그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이라서 오히려 밸류체인 상단 기업들이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막 하러 오는 거지. 그러면 상위 기업들 실적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좋은 우상향을 그려주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밸류체인에서 대형주와 소형주의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비중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건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나는 장투를 할 때는 중소형주 쪽의 비중을 가장 크게 잡고, 뭐 이건 내가 조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렇고, 완전 시총 작은 소형주는 거의 안 담는 편.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큰 덩치가 있는 종목들은 직접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걸 좋아하고, 이건 투자 스타일마다 다르고 기대이익이 조금 달라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 같아. 나는 대형주를 붙잡고 트레이딩하는 걸 좋아해서 저게 조금 나랑 맞는 것 같더라고. 밸류체인 내 상위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그 투자를 축소하면은 관련된 하위 기업들의 주식 제가 만약에 들고 있으면 정리하는 경우가 맞는 건가요? 이거 뭐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건 상위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한다는 건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부족하고 보수적인 전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반기를 굳이 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해보면은 이유가 명확히 나오거나 혹은 뭐 사업 기밀이라서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를 축소한 쪽의 하위 기업들의 주식을 계속 추가 매수하거나 더 많이 들고 가거나 하는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깔끔하게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그냥 정리해버리자, 이게 내 스타일에 가깝지. 저희가 지난번에 산업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특정 산업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접어들거나 하면은 약간 밸류체인에도 변화가 그런 발생을 할까요? 그치. 기술이 발전하고 경쟁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밸류체인이 등장하고 더 복잡해지기도 하지. 그래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잘 물고 몇 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면 앞으로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나한테는 전기차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해준 것 같아. 요즘은 뭐 로봇, AI 뭐 이런 것들도 공부하기 좋은 산업이지. 물론 돈 버는 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경험 측면에서라도 산업의 변화와 성장을 관심 가지고 따라다니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밸류체인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빅테크의 투자 방향을 보고 미리 좀 향후에 밸류체인에 속할 것 같은 하위 기업들을 매수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동강님께서는 이런 생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굳이 미리 예측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시장이 열리고 그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돼. 근데 그 하위 기업에 들어갈 것 같은 다른 기업을 사는 건 되게 위험도가 높은 판단이라서 그런 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미국 시장도 똑같고 자기만의 그 하청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건 생각보다 확률이 되게 낮아.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고 밸류체인 하단 기업 투자하는 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네, 그럼 저는 시간이 늦어서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